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제주 관련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거리 유세를 펼치며 정권 교체를 위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4.3 평화공원 참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4.3 유족들과 만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중단됐던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책임지고 완결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3 70주년 기념식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반드시 참석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주 지역 핵심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4.3 희생자 배보상과 강정마을 주민 사면, 자치 입법과 재정권을 갖는 특별자치도 완성과 제2공항과 신항만 조기 완공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주 2공항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이번 대선은 촛불과 함께하는 정권 교체냐,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정권 연장이냐의 대결이라며 제주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 1등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꼭 정권 교체해서 저 문재인이 대통령 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소수 정당이나 급조된 정당으로는 국정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제1당이자 국정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쳐 제주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갖고 제2공항 예정지가 부실 용역으로 결정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제2공항 재검토 도민 행동은 성명을 통해 제2공항 조기 완공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제2공항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성급한 공약이라며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문재인 후보에게 요구했습니다. 제주 4.3은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뒤에도 이념 논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4.3의 전향적인 해결과 추념식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현재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보수단체의 4.3 흔들기는 박근혜 정부가 희생자 재심사를 거론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4.3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애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3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감금돼 희생된 4.3 수령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3 희생자 신고 상설화와 수령인 명예회복,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3 희생자 배보상 법제화와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4.3 평화공원 4단계 사업을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3 수령인 명예회복과 희생자 신고 상설화, 행불인 유해 발굴과 유가족 찾기를 꼽았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4.3 희생자 배보상 법제화와 희생자 신고 상설화 그리고 수령인 명예회복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정명 찾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희생자 배보상과 수령인 명예회복을 제시했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찬성했습니다. 후보들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내년 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모두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3번이나 공모를 하는 우여곡절 끝에 내정된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논란 속에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40년 전력산업 경력을 바탕으로 에너지공사 사장에 내정된 김태익 예정자. 청문회 시작부터 김 예정자가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관에 문제가 된 풍력 사업은 어떻게 가겠다. 이게 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그래도 소신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이 홍보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파도 탄소 없는 섬 사업을 한전에 넘기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고 5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한전에다가 양해해야 될 게 아니라 에너지공사에다가 현물 출자를 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풍력 발전 사업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령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김 예정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이 같다는 자기 표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논문 체계가 동일한 거는 표절이 되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연구 부정 행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졸업 논문 가지고 학예 발표를 한 겁니다. 결국 도의회는 적격과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은 채 김태익 예정자가 미흡하지만 의욕과 자질은 갖추고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하천 교량건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법 처리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량건설 당시 제주시청 과장을 지낸 현직 제주도청 공무원 김모 씨를 체포했고 교량건설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전직 공무원 김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2명과 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최근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과 경찰의 숨바꼭질이 이어지곤 하는데요. 심야에 음주 차량과 순찰차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펼치다 경찰관까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위를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속도를 줄이는가 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질주를 이어갑니다. 경찰이라고. 음주 걸린 때. 승용차는 한적한 시골길에 들어서자 급제동을 하더니 뒤따라오던 순찰차와 부딪히고 맙니다. 차를 정차했다가 옆길로 바로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대로 쫓아간 거죠. 사고가 난 건 새벽 0시 50분쯤. 34살 송모 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1.4km를 추격한 겁니다. 도자든 음주 차량과 추돌한 순찰차는 차량 앞부분이 대부분 파손될 정도로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경찰관 등 3명이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송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습니다. 경찰은 송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음주 상태였던 데다가 구미에 경찰 차량이 추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용 차량에 대해서 사고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도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8살 A 경감이 관용 차량 운전기사에게 가족들을 태워주라고 시키고 부하 직원에게 라면을 끓이도록 하는 등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투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봄철 전남 광양 지역의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매화축제는 올해 AI 여파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제 없이도 100만 명 이상이 매화마을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축제 개최가 계속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수 MBC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매화꽃이 필 무렵인 3월 중순에 맞춰 광양시 다안면 일대에서 열리는 매화축제. 올해는 구제역과 AI 여파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제 없이도 100만 명 이상이 매화마을을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 120만 명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 광양 매화마을이 한 번쯤 찾고 싶은 관광지로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상춘객들이 축제를 보러 오기 위해 매화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매화꽃을 즐기기 위해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앞에는 물이 흐르고 매화가 피었으니까 오늘은 사람도 많이 복잡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매우 좋았어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굳이 교통 대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매년 매화 축제를 개최해야 되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제 개최 없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축제 기간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는 악순환도 개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양시는 선뜻 축제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이어져 온 축제를 선뜻 폐지하기도 어렵거니와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을 또 대표를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걸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 또 의견도 수렴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매화축제 개최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매화마을을 찾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광양시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네, 오늘도 평소보다 공기가 조금 탁합니다. 이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나쁨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나오실 땐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셔서 호흡기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고온 현상이 주춤하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출근길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은 13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 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의 기온 0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섬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로 출발해서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대부분 공항의 날씨는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절기상 고고인 내일은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제주시 건입동 영락교 회암 내거리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해 운전자인 22살 김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전멸 신호에서 운전자들이 서로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은행 현금 인출기에 놓여있던 돈을 훔친 52살 이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이도 1동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관광객이 실수로 놓고 간 현금 25만 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27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한 상품권 매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트의 팀장이라고 속인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등 이미 구속된 27살 고모 씨와 함께 4명으로부터 7,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옛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오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연인 관계였던 47살 A 씨가 연락을 피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지난해 10월에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28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9%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계가 한 달 전보다 91% 감소했고 쇼핑업계가 81%, 소매업도 80% 감소했습니다.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초대 단장에 박형근 제주대병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박 단장은 올해 48살로 고려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제주대 보건학과장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된 것은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